부동산 쪽은요, 여러분, 손도 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뉴스가 여러분, 무슨 뉴스가 터졌냐면, 이것도, 이거 조회수 더럽게 안 나오지만 저도 뚝심 있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요, 오펙하고 러시아하고 여러분, 석유 감산, 이 와중에 석유 감산한대요. 이런 씨발. 이런 씨발 석유를 감산한다고 합니다. 석유를 감산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있잖아요. 석유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요. 판매자 독점이잖아요. 석유 오펙하고 러시아에서 자기네들이 판매자 독점으로 해서 공급 독점이죠. 공급 독점으로 우리 줄일 거야, 가격 올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소비자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소비자 독점.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스 회사들 있죠. 아직 석유까지는 얘기 안 나왔는데 가스 회사들은요, 여러분, 가스 회사들 지금 국유화합니다. 가스 회사들 국유화한 다음에 가스를 국가가 딱 일정 가격 딱 한 다음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석유 근데 가격 있잖아요. 가격으로 판매는 하겠지만 소비자들도 돈 있다고 막 가스를 펑펑 쓰는 거 그 리미트 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떤 시츄에이션인 줄 아시겠어요? 석유는 그러니까 준배급제 일단은 시장 원리대로 이렇게 하지만 일정 정도 이상은 서로 못 쓰게 이렇게 차단하는 이거를 이제 요금과 이런 공급자가 저렇게 나온다면 그래 좋아 우리도 수요를 통제하겠어. 수요 통제를 국가가 하는 시대에 와 이거 뭐지 이거 우리 그러면 이게 시장 지상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쪽이 여러분 공급 카르텔이 독점으로 나오면 수요자들은 호구야? 소비자는 호구입니까? 소유자는 완전 경쟁, 공급자는 과점 구조. 이거를 깨서 이 소비자들도 과점으로 국가가 나서서 국유화해서 그리고 이제 윈드폴, 그래서 바람 따라 떨어지는 횡재라고 하죠. 그래서 윈드폴이 이렇게 바람에 똑 떨어졌어요 해서 이런 횡재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윈드폴 텍스하고 횡재세 이런 거 도입, 유럽은 지금 할 것 같고, 미국도 지금 바이든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일단 가스공사가 우리는 이 가스 수급을 전담하고 있지만, 이거 다시 60인가? 다시 60? 갑자기 SK 국유화한다 그러면서 60으로 간다. 다시 60. 이거로는 안 가겠지. 지금 연식 있는 분들은 당연히 60 기억하잖아. 남만 기억해? 아니죠? 여러분들? 엉아들? 누나들? 다 60 기억하죠? 지금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메리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골 때리게 돌아가는 거고, 그 차량용 반도체에서 강제 생산 명령 한번 있었거든요. 강제 생산 명령이 있었는데 이게 주요 전략 자원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스가 일단 그렇게 돌아가면 석유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되게 웃겨요. 올 겨울은 걱정 없다는 거예요. 올 겨울은 비축량 87% 그러면서 올 겨울은 넘길 거야. 근데 그거는 내년 가서 생각을 하자. 올 겨울 넘긴 다음에 내년은 뭐 러시아가 전쟁에서 박살이 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오펙 국가들이 석유 감산하고 석유를 전략 자원화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도 알래스카 석유 유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셰일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여러분 석유를 가는 미국이란 나라가 저는 이거 참 미라클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석유 많이 쓰는데 자체적으로 자기 수요를 다 채우고 수출할 거 없고 공급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야, 유럽이고 한국이고 뭐 그냥 다 미국 형님이 석유 좀 주세요 이렇게 줄 서야 되나? 이게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뭐 환경이나 뭐 ESG 이런 얘기는 여러분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무슨 거버넌스야? 그냥 국가
시민사회와 뭐 거버넌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트 정부가 이런 걸 통제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 이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FRB를 뭐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은 FRB도 엄청나게 정치적인 데죠. 이런 식으로 민간 경제에 있어서의 자율성 이딴 거는 지금 뒤로 쏙 물러가니까 우리가 알던 세상이 끝나가는 신호탄 같은 게 요새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네. 메리메리님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오펙 압박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펙 압박하는 거에서 여러분 최고의 방법이 뭐죠? 미국이요, 여러분. 오펙 국가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오펙 국가들 갑자기 오줌이 지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말이 뭐냐면요. 요즘 세상에 왕정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절대 왕정이라니. 그러면서 왕정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그러면서 충동질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식량 가격 올라가게 하고 니네가 지금 석유 가격을 올렸어? 오케이. 그럼 식량 가격 한번 올라가 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슬람 거기서 그 왕조하고 반대 정파가 되는 반대 종파죠. 정파가 아니라 반대 종파를 끌어들여 가지고 뭐 쿠데타 일으키게 하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세상에 여러분 다시 백투더 80년대야. 이제 여기저기서 뭐 미국 CIA가 사주한 쿠데타네 어쩌네 저쩌네 나오고 뭐 무슨 시민혁명이네 이런 거 나오면서 세상이 정말 시끄러울 겁니다. 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 지배구조 그게 아니라 그거 다 꺼져 그러면서 전략적 요인에 의해서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 이런 좌파적 아젠다가 아니라 지금 패권 전쟁이야 막 이러면서 헤게모니 워 그러면서 ESG 꺼져 그러면서 헤게모니 워라고 부르죠. 패권 전쟁을 헤게모니가 우리의 정치 경제의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이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은 이게 지금 헤게모니라는 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람시 그거로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건 여러분 헤게모니라는 건 그거보단 좀 더 넓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여러분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투쟁적이란 인간관계는 여러분 헤게모니 싸움은 친구와 친구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어디 가나 인간 사회에서는 여러분 주도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주도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헤게모니. 여러분 이 채팅창에서도 헤게모니 뭐가 벌어져요, 여러분. 네. 그런 거죠. 우리 소시민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소시민들은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거에서, 간단한 건요, 여러분, 간단한 건 빚을 줄여야 됩니다. 간단한 건 빚을 줄여야 되고, 그쵸. 그 금융비용에 흔들리지 않을 상황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죠. 현금 흐름이 꼬여버리면, 이런 상황에서 현금 흐름 꼬여버리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오하면 최민수 형님 아닙니까? 최민수 형님한테 강진희 씨인가요? 강진희 씨, 나 그거 보고 많이 웃겼는데, 강진희 씨가 하는 말 있잖아요.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거 보고 내가 뿌아 그랬는데 민수 형도 저러고 사는구나. 그래서 민수 형 그거에 져주는 민수 형이 더 멋지지. 그런 거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거 현명한 남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케이선이님 감사합니다.